안녕하십니까. 진세걸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비전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세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학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있는데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도 바로 이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의 진학을 지도를 담당했던 경험 있는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공부의 목표와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는 또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공부의 방법이 암기식과 주입식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주입식과 암기식은 당장 성적을 올리는 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길러주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지 성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적은 좋은데 미국 사람과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어 성적은 좋은데도 편지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성적은 좋은데 사고방식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입학과 입사는 보장하지만 승진과 성공은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승진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방법을 성적보다는 실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입식과 암기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학습 방법을 사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이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를 잡는 기쁨과 보람을 체험해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부모들 밑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기간보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초점을 현재 내 자식이 내 품에 안고 내 입맛에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의 자녀들이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래 사회에 나가서 당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의 시험과 같이 사지현다형이나 OX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당해도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물의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과 창의력 등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부를 하게 하는 요령까지 가지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데 요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집중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요령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목의 원리도 모른 채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외워지지가 않을 뿐 아니라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보다도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책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령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교과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응용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 방법과 요령을 바꿔서 실력을 길러준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와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뽑아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학력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을 맡겼는데 역시 일 처리 능력이 있어서 바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잘못된 것은 다 밑에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잘된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하는 바람에 부하들에게 인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하는 일은 잘했는데 부하들의 사기는 떨어져서 그 부서의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승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들까지도 다 잘해서 중요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밑에 여직원과 스캔들을 만들고 촌지를 밝히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절제력과 또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마지막 승부는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 사회본을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으로 가고 또 스캔들이 생겨서 차라리 유명하게 되지 않았던 것만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해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성취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만 잘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의 확립, 학문적인 능력, 자기관리 능력과 인간관계의 능력 등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